월급만 모아서 아파트를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저는 못 산다의 한 표인데, 오늘은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 못 사는 이유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까요? 아니, 무슨 월급을 모아서 아파트 못 사는 거에 이유가 어딨어? 돈이 없으니까 못 사지. 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정확하게 계산을 해보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거를 한번 좀 계산을 해보려고 해요. 저는 어릴 때부터 굉장히 여러 군데에서 살았던 것 같아요. 제가 아주 어릴 때는 제가 전농동이라는 데 살았었는데, 거기에 무슨 단칸방에서, 골목길 단칸방에서 살았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단독주택에서 살았었고, 그 다음에 빌라로 이사를 갔다가 30평대 아파트에서 살다가 독립을 해서 낙성대 원룸에서 살다가 작업실을 꾸려야겠다 해가지고 좀 큰 평수의 지하실에서 30평대 살았다가 지금은 결혼해서 소형 아파트에 살고 있어요. 20평대 소형 아파트 살고 있고, 내년에 34평의 이제 신축 아파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옥탑방 빼고는 다 거의 살아본 것 같아요. 예, 옥탑방 빼고 거의 다 살아봤는데, 다 살아보니까 아파트가 제일 낫더라고요. 저는 뭐 사람마다 다 다르겠지만 저는 아파트가 제일 나아서 내가 집을 사더라도 나는 아파트만 무조건 살 거야 라는 생각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무조건 30평대 이상의 아파트를 사서 아이를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공간이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죠. 아무래도 제 경험 중에서 30평대 아파트에 살았을 때가 가장 살기 좋았다고 이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막 그런 걸 텐데, 근데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를 산다?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면은 그거는 계산을 조금 해보면 알 수 있어요.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어요. 좀 크게 해서 만약에 어떤 사람이 있단 말이지. 그 월급 실수령이 400만 원이에요. 월급 실수령이 400만 원이면은 거의 30대 중반 이후에 월급을 받는 사람일 거예요. 30대 중반 이후에 평균 실수령이 한 400 정도 되니까 그 이하로는 당연히 좀 적게 받겠죠. 근데 이 400으로 잡은 이유는 이거 200으로 잡으면 너무 현타가 오잖아. 이거 200으로 잡으면 너무 현타가 오니까 그냥 400으로 잡았는데, 만약에 400으로 잡는다고 쳐. 어떤 사람이 400을 번다. 근데 이 사람이 50%는 자기가 생활하는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월 투자금이 200만 원이다. 이렇게 가정을 한번 해보자는 거지. 지금 이 상태만으로도 이 사람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에요. 자기가 번 돈의 반을 저축을 하고 뭐 투자를 한다. 굉장히 성실한 사람이죠. 근데 이렇게 성실한 사람이 투자도 잘해. 투자도 잘해가지고 연수익률이 8%야. 그러니까 매년 8%씩 자산을 불려 나간다는 거죠. 연수익률이 8%라고 쳤을 때 이 사람이 언제 집을 살 수 있을까 이거죠. 이 사람이 언제 아파트를 살 수 있을까,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은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 살 수 있는지 없는지 알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예. 당연히 월급만 모아서는 아파트를 못 사겠죠. 인플레이션이 있으니까. 근데 성실하게 월급을 모은다 플러스 투자까지 어느 정도 잘 한다, 이런 가정을 한번 줘보자는 거예요. 스트레스 테스트 하는 거죠. 그래서 부동산 CAGR을 일단 알아야겠지. 근데 부동산 CAGR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매년 한 6.4%씩 올랐다고 해요. 2020년 기사니까 한창 떡상할 때의 기사니까 지금 기준으로 확인하면 좀 낮겠죠. 지금 CAGR 6.4%는 지난 20년 정도의 가격 추이를 본 거니까. 그리고 서울 아파트예요. 서울 아파트니까 조금 지방 아파트들은 또 퍼센트가 좀 다를 거예요. 다르지만 6% 정도로 보자 이거죠. 한 6% 정도로 보면 되지 않을까. 부동산 자산이 계속 6% 정도씩 성장을 해왔다, 이렇게 본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월급도 오를 거 아니에요? 근데 오르는데 월급은 이제 물가 상승률하고 퉁치자 이렇게 해서 퉁쳤고, 서울의 아파트에 뭐 30평대는 당연히 5억으로 못 사잖아요. 근데 경기도권은 5억 정도면은 살 수 있는 곳들이 있어요. 예, 그러니까 한 5억 정도라고 보는 거죠. 뭐 4억짜리도 있겠지만 뭐 평균적으로 한 5억 정도 이렇게 잡는다고 치자고요. 30평대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1년 차에 모은 돈은 2,487만 9,840원이 되는 거죠. 이걸 어떻게 계산을 했냐면은 이 200만 원 곱하기 12 해서 2,400 모았고, 이거를 첫 연도에는 적금을 들었다 이거예요. 적금 8%. 적금 8% 들어서 80만 9,840원 이렇게 얻었고, 그 다음에는 만기가 될 거 아니에요. 그 만기된 돈을 예금으로 넣고 또 200만 원을 적금을 드는 거죠. 그 연수익률은 똑같아요. 8%. 그래서 이렇게 쭉쭉 해요. 계산을 이해하기 쉽게 적금 예금을 말한 겁니다. 적립식 투자와 거치식 투자 병행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 사람 정말 성실하지 않습니까? 2년에 5천만 원씩 모아서 막 4년이면 1억씩 막 모아 제껴요. 막 이렇게 막 제껴서 쭉 이렇게 모으는데, 이 아파트의 시작점은 5억이란 말이에요. 5억이니까 5억이 다음 연도에 5억 3천이 되고 5억 6천이 되고 이렇게 6%씩 올라간다는 거죠. 예. 이렇게 쭉 올라가죠. 물론 이 중간에도 떨어지고 뭐 하고 하지만 이 CAGR의 뜻은 이제 연 평균 복합 성장률이니까 첫 값과 끝값을 연도를 변수로 넣어서 계산을 하면은 뭐 평균적으로 이 정도 수익을 얻을 수 있었다 뭐 이런 거니까.
그렇게 계산을 쭉 한단 말이죠. 아파트 가격 변동이라고 얘기를 하면 이렇게 쭉 나열이 되죠. 나열이 되면은 이거를 부동산 돈하고 월급 적립한 돈하고 한번 빼보는 거예요. 그러면은 첫 해에 4억 7천이 부족했고, 두 번째에 4억 7천 8백이 부족했고, 뭐 세 번째에 4억 8천이 부족했고, 이렇게 계속 부족하단 말이에요. 계속 부족해요. 그거 쭉. 근데 첫 년도에 4억 7천이 부족했는데 20년 뒤에 5억 1천이 부족하다는 거죠. 이 계산으로는. 그러니까 아파트의 가격은 계속 올라가는데 시작점이 5억에서 시작을 해버리고 나는 0원에서 시작을 하니까 이걸 따라잡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를 따라잡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 그래서 월급만 모아서는 아파트를 못 사는 거죠. 그러면은 뭐 이유 알았어. 그러면은 이거를 살 수 있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 뭐 이런 거 생각해야 될 거 아니에요. 뭐 이런 거는 뭐가 있을까요? 제일 편한 거는 물려받는 거죠. 물려줄 사람이 어디 있을란가 모르겠지만 물려받거나 아니면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사업을 하거나, 예. 그래서 엄청 돈을 많이 벌거나 아니면은 빚을 내거나 아니면 기도하거나 뭐 넷 중에 하나겠죠. 뭐 여기 뭐 다른 것들도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 네 가지가 가장 현실적일 것 같은데 저는 빚을 내거나를 선택을 하죠. 빚으로 이제 아파트를 사야 되는 거예요. 네. 빚을 내야 되는데 빚의 규모가 어느 정도 돼야 될지는 뭐 본인이 판단을 해야겠죠. 네. 하지만 빚을 내지 않으면은 월급만으로는 절대 살 수 없는 구조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니 이거를 좀 학교 다닐 때 선생님들이 좀 얘기해 줬으면 좀 좋았을 거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죠. 야 니네 월급만으로 아파트 못 사. 그러니까 뭐 사업해. 선생님도 못 샀어. 선생님도 못 샀으니까 뭐 사업을 하든 아니면은 빚을 내서 사야 돼. 빚은 좋은 빚과 나쁜 빚이 있어. 그래서 이렇게 빚을 내서 레버리지로 투자할 수 있는 건 좋은 빚이야. 뭐 이런 거를 좀 알려준다든지 뭐 이런 쓰면 좋겠는데 지금은 모르겠어요. 지금은 학교에서 가르쳐 줄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중학교 때만 해도 PC통신을 했었거든요. 천리안 뭐 이런 거 했단 말이에요. 저는 뭐 그런 거 하지도 못했어. 모뎀이어가지고 저는 모뎀 비용 많이 나올까봐 그런 거 하지도 못했었고 어릴 때는 친척 형이 하는 것만 이렇게 봤죠. 뭐 천리안이나 하이텔이나 뭐 이런 것만 봤지. 그게 제 중학교 때예요. 지금 중학생들은 뭐 유튜브도 하고 뭐 부자들이 어떻게 사는지도 보고 막 이렇게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저는 그렇게 잘하지를 못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그냥 학교에 다닐 때도 그냥 어디 뭐 직장 들어가서 돈 벌어가지고 그걸로 집 사고 막 40대가 되면은 자연히 집 하나씩 있고 뭐 좋은 차 하나씩 있고 아이도 있고 와이프도 있고 뭐 그렇게 살 줄 알았지. TV에 나오는 게 다 그런 거니까 저 나이가 되면 다 저절로 저렇게 되는가 보다 이렇게 그렇게 알았지. 근데 인생이 그렇지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의 삶이 굉장히 평균적인 사람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평균에 들어가기가 어렵다는 거죠. 예. 그런 것도 어려운데 이런 단순하게 월급만 모아서 아파트 못 사는 이유 막 이런 것도 잘 모르고 계산을 해본 적도 없고 이러니까 그냥 순진하게 월급만 모으면은 아파트 살 수 있고 뭐 그런가 보다 막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예. 그리고 막 빚 내면 막 엄청 큰일 나는 줄 알고 막 빚 안 내려고 하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어느 시점에서는 이제 이때다 싶을 때 이렇게 올라타야 되는 거죠. 이렇게 인도에 달리는 기차에 사람이 올라타듯이. 왜냐면 아까 봤듯이 이렇게 성실히 살고 수익률도 잘 내고 하는 사람인데도 지금 계속 편차가 벌어지잖아요. 계속 벌어져. 4억 7천에서 5억까지 가는데 9년이 걸렸어요. 네. 나 이렇게 열심히 살았는데 편차는 2,500만 원이나 더 늘어나 버렸다는 거죠. 예. 그래서 막 굉장히 기도하는 사람도 있죠. 집값이 떨어지게. 완전 집값 개박살 날 거야 막 이러면서 계속 기다리는 사람도 있죠. 예. 뭐 그런 사람들 의견 뭐 존중합니다. 뭐 이거는 개인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예. 저는 아파트의 가격이 개박살 나지 않는다의 한 표지만 월급쟁이는 아파트를 못 살 가능성이 훨씬 더 높다의 한 표지만 제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이유는 총 가구수 때문이에요. 대한민국의 총 가구수는 계속 2045년까지 늘어납니다. 근데 2050년부터 떨어지게 되죠. 예. 지금 2023년이잖아요. 23년인데 한 17년 뒤에 정점 찍고 이렇게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러면은 이 정도 돈 받는 사람들이 13년 뒤 뭐 거의 50 되고 뭐 60 되고 해서 그럼 그때 내가 아파트를 사면 되겠다.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도 있겠죠. 그러면 20년 동안 나의 삶의 질은 어떻게 될까? 뭐 이런 것도 좀 비교 대상이 돼야겠죠. 그래서 오늘 얘기는 야 지금 뭐
빨리 빚 내가지고 빨리 아파트 사 빨리 막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현실적인 얘기를 한번 하고 싶었어요. 아, 직장인인데 성실하게 살고 연수익률 잘 내도 빚 없이는 아파트 사기 좀 힘들겠구나. 이제 제 채널의 구독자도 50% 넘게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에요. 예, 저보다 어린 친구들이니까 뭔가 조금 더 먼저 산 사람으로서 이런 거 뭐 얘기해 줄 수 있잖아요. 야, 아파트 월급만 모아서 못 사. 잘 계산해봐. 뭐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는 거니까 뭐 이게 맞고 틀림을 뭐 얘기하고 싶은 게 아니라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다. 뭐 이렇게 생각해서 나는 집 샀다. 캐시로 살 수 있을 만큼 캐시가 있지만 대출을 많이 끼고 살 생각이에요. 제가 들어갈 때쯤에 이율을 좀 낮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내 수익률이 더 높을 것 같으니까 이거 사고 나서 생각을 해보니까 조금 젊을 때 좀 어릴 때 빚을 내서 좀 살 걸 괜히 기다렸다가 괜히 다 떡상하고 나서 사게 됐네. 어릴 때 조금 빚을 무서워하지 않고 샀으면은 더 좋았을 텐데 난 좀 늦은 것 같네. 이런 생각하고 있는 사람이 얘기를 해준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예.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영상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하기, 알림 설정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